네, 안녕하세요.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징적인 등락을 보였던 종목들이 간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설명을 맡은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오늘도 S&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5가지 종목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단 순위를 이렇게 좀 보시면요. 전일 시장은 연준의 테이퍼링 관련 언급에도 불구하고 일부 테크주들이 조금 반등한 모양새가 좀 보입니다. 게임이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반도체 등 이런 여러 성장 섹터가 조금 상승했던 하루인 것 같고요. 먼저 1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이크2 인터랙티브라는 기업이고요. 액티비전 블리자드랑 EA와 이제 어깨를 거의 견줄 정도로 큰 사이즈의 게임 기업인데요. 게임 개발사이면서 퍼블리셔, 그러니까 유통도 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퍼블리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사이즈가 된다는 의미일 텐데요. 산하에 두고 있는 게임 스튜디오가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록스타 게임즈가 있고요. 록스타 게임즈가 만든 것이 콘솔 게임에서 매출 1위를 자랑하는 GTA라든가 그다음에 그와 비슷한 레드데드 리뎀션이 있고요. 저도 참 좋아하고요. 남자분들은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드마이어의 문명이라는 게임이 있고요. 문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한 10시간씩 저도 게임 했던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NBA 2K 같은 이제 또 유명 스포츠 게임도 있습니다. 전일 이렇게 크게 상승했던 것은 바로 이제 호실적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아시겠지만 요즘 같은 장에서 매출이랑 EPS가 어닝 서프라이즈 났다고 크게 올랐던 적이 잘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약 기업들을 투자할 때 저희가 신약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신약이 어떤 게 개발되고 있는지. 이런 게임 기업들에게도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제 게임 개발사들이 어떤 게임들을 개발하고 있는지, 어떤 게임을 언제 출시를 예정을 두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 보면은 시장은 이렇게 좀 한 단계 좀 더 멀리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좀 풍부하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대박 게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요소가 있으니까 앞으로 매출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런 파이프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GTA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GTA가 매출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GTA 시리즈가 올해 그 새로운 콘솔이 작년에 나왔지 않습니까? 플레이스테이션 5라든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시리즈 X가 있었죠. 이 새로운 콘솔의 판에서 올해 11월에 또 새로운 GTA 5 리마스터 버전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 리마스터 버전이 또한 이렇게 파이프라인에 추가가 되면은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 일이고요. 사실 최대 경쟁작이라고 할 만한 게 이제 CD 프로젝트의 이제 사이버펑크 2077이라는 게임인데요. 버그가 너무 난무하고 그다음에 완성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조금 좀 기대에 크게 못 미쳤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GTA가 상대적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게 그런 긍정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위를 기록한 이제 엔페이즈 에너지입니다. 이게 태양광 주식이죠. 사실 엔페이즈 말고도 퍼스트 솔라라든가 이제 썬파워 등 이제 전반적으로 태양광 업체들의 주가가 좋았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인도에서 이제 태양광 발전을 하는데요. 이 태양광 발전을 친환경 사업부를 인도의 아다니 그린 에너지라는 곳에 약 4조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매각을 했던 이슈입니다. 이 거래로서 세계에서도 무시 못할 정도로 큰 사이즈의 친환경 에너지 플랫폼 기업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은 태양광 업계의 성장이 좀 더 효율적이고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한 방증으로 크게 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엔페이즈는 이제 5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도 발표를 하면서 태양광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성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다음은 대표적인 하락 5가지 종목입니다. 태양광이 올랐더니 다른 상품 선물 가격들은 좀 많이 내렸었죠. 이에 따라서 타격을 입을 만한 기업들의 하락이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TJX, 랄프로렌 등 이제 의류 기업들도 조금 하락을 동반했고요. 우선 1위와 1위를 기록한 곳은 각각 프리포트 맥모란과 내셔널 오일웰 바코입니다. 프리포트 맥모란은 이제 석유와 가스 등을 채굴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구리와 금 같은 기금속 등을 또 채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NOV는 석유와 가스 등을 채굴할 때 필요한 이제 상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에너지 채굴 플랫폼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원유 가격이 좀 급락을 했다는 겁니다. 가장 큰 것은 아시아 지역에서 코로나19 사태 케이스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이제 수요 우려 사태를 조금 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페드의 테이퍼링 관련 언급도 사실 원유 가격에서는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구리 가격도 이를 피해가지는 못했는데요. 이런 위험 회피 분위기 속에서 중국 규제 당국이 이제 상품 선물 가격의 급변동을 조금 주시하고 있겠다라는 강한 입장을 재확인시켜 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채굴 기업들에게는 이래나 저래나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순달람의 이제 히든 코너죠. 미래에셋증권 고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들로 채워진 차트입니다. 휴일이 지난 오늘은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VIP 고객 베리 임포턴트한 분들께서 선택하신 종목들입니다. 자석가의 종목 등을 보시면요. 먼저 1위를 기록한 것은 이제 QQQ ETF네요.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제 패시브형 ETF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기술주 중심, 테크주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수이기 때문에 최근 같은 가치주, 인컴주가 조금 득세했던 상황에서는 S&P 지수라든가 S&P 500 지수라든가 다우라든가 이런 쪽을 조금 언더퍼폼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IP 고객분들께서는 작년에 특히 뜨거운 상승을 보였고 실적 성장의 힘을 믿고 테크주에 다시 벼뜰 날이 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많이들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백전노장 이제 찰리 먼거와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투자 지주 회사죠. 이 두 분이 나이가 90세가 넘어가는데요. 사실 찰리 먼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1924년생이시더라고요. 3년이 더 지나면 이제 센츄리 클럽에 이제 달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5월 1일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례 미팅이 있습니다. 이때서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언급도 하고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시장의 광기 같은 언급도 하고 특히 좀 재미있었던 거는 주린이에 대한 걱정 같은 언급도 했었어요.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말 지속이 될까 아니면 금방 끝날까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 이렇게 좀 혼란이 오는 상황 속에서 이 두 정말 백전노장 베테랑 분들의 선택을 조금 믿고 버크셔 해서웨이를 좀 순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이 글 보시면은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에 이제 공시한 13F 자료인데요. 여기서 어떤 종목들을 사고 어떤 종목들을 팔았을까 이런 흐름들을 조금 보시면은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좀 재미있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경기 정상화 기대감에 슈퍼마켓 체인 업체 크로거를 조금 많이 사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5G 개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통신업체 버라이즌을 또 사셨고 그다음에 좀 재미있는 점은 웰스파고와 쉐브론을 좀 비중을 많이 줄였었습니다. 이 점 좀 참고 부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대표 해외 주식에 대한 설명 마치겠고요. 네, 내일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순달람이었습니다.